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8 반성. 저는 2003년 3월에 하노이로 돌아오기 전에 그 펜션에서 잭과 함께 3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돌아온 어느 날 밤, 여기서 묘사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저녁을 떠올립니다. 제가 도착한 지 일주일 후, 기분 좋게 따뜻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란과 저는 호안기엠 호수 주변을 여유롭게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은 연인은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연인이 록북 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았는데 이 나무는 우뚝 솟은 푸른 잎으로 호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팔을 꼭 껴안았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키스를 하며 호수에 반사되는 반짝이는 야간 조명을 즐겼습니다. 저는 98년 도쿄에서 하노이로 2주간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이곳이 얼마나 더 표현력이 풍부해졌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매일 밤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즐거운 저녁,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호수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25세쯤 될 베트남 여성으로 머리카락이 검고 곱슬곱슬하게 길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언덕 부족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사파 근처의 흥옹족이나 레드 다오족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 유쾌한 언어로 대화하는 프랑스 여성도 있었는데 덥수룩한 붉은 수염을 기르고 목에 향기로운 버마 구슬이 느긋하게 걸려있는 하얀 비니 모자를 쓴 키가 큰 프랑스인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24캐럿 금색인 프랑스 여성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눈과 어울렸고 눈은 그녀의 피부와 어울렸으며 그녀는 날씬하고 섹시해 보였고 저는 그녀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호숫가 카페에 있는 젊은 베트남 커플이 있었는데 우리 테이블 바로 옆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바질, 민트, 고수가 가득한 춘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브로드웨이 배우들과 비슷했고 파리의 보헤미안을 연상시키는 아름답고 웅변적인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난기가 넘치는 그녀의 얼굴은 영국식 목욕 비누와 같은 색을 띠었고 허리는 가늘었지만 가슴은 균형 잡혀 있었고 그녀의 젖꼭지가 블라우스에 닿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실크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담배를 피우며 자신과 새로운 베트남에 대한 힘과 자신감을 과시하는 등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호숫가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저녁 바람을 즐겼고 란이 왜 여자들을 쳐다보는 걸 좋아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저는 산, 바다, 일몰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해요. 아름다운 피사체를 보는데 지치지 않고 아름다운 여성을 가장 즐겁게 여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가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물론이죠. 당신이 모를 때 나는 종종 당신을 응시하곤 합니다. 당신이 나를 응시하는 게 좋아요. 그녀가 똑똑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여자를 응시하는 건 싫어요. 저는 시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힘없이 말했다. 게다가 당신도 시각적인 사람이라는 걸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예술가들은 항상 주변 환경을 의식하지 않나요?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주제에 대해 글을 쓰려면 영감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저는 당신의 주제가 되고 싶어요. 그녀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말했다. 저는 거기에 없는 낯선 사람과 손을 잡고 호수를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 란.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섬세한 특징을 살폈다. 내가 한 장의 그림만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눈, 뺨, 코, 그리고 당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일 거야. 마치 이른 봄의 마이차오의 계곡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 안개처럼 신비로워. 그녀는 당신은 정말 낭만적이군요 라고 말하며 원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호수 서쪽 끝인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로 걸어갔고 거기서 우리는 커다란 라운지 의자에 앉아 트리오가 오스카 피터슨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즈, 마티니의 따뜻한 효과, 호화로운 라운지 의자, 란의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치마는 나를 배고프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손을 잡고 그녀의 등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저기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사랑을 나누고 난 뒤, 란이 벌거벗고 누워서 낡은 금속 선풍기에 회전하는 날개 아래서 평화롭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녀가 카페에서 한 말을 떠올렸다.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되고 싶어. 하지만 제발, 나는 생각했다. 당신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대인? 저는 많은 연인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6명은 벽에 액자에 넣어야 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간호사로 성적 탐구와 예술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도쿄의 전기 일본 여성인 스미코는 짧은 뾰족한 머리카락과 에로틱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괴짜 댄서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성공적인 변호사가 되었고 저는 너무 늦기 전에 그녀와 결혼할 뻔했습니다. 또한 그중 어딘가에서 시애틀에서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터키 히피족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날아다니는 접시만큼 큰 올리브색 눈과 커다랗고 탄력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공기를 간청할 때까지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런 다음 네팔의 안나푸르나 회로를 트레킹하던 중 티베트 보석으로 자신을 장식한 사슴과 같은 배낭 여행자인 또 다른 일본 여성이 인도에서 행복한 3개월을 보내기 위해 저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긴 6명의 목록에서 유대계 미국인 양성애자 레즈비언이 있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임신할 때까지 레즈비언 3피에 참여하라고 고집했고 그녀는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공통점은 어떤 관계도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법의 숫자인 365일. 그것은 마치 병과 같았고 메스꺼운 느낌이 내 내장을 깊이 파고들어 감정적으로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당신의 주제가 되고 싶어요. 나는 란과 7달을 함께했다. 그녀의 아름다움, 밝고 성가시고 예술적인 성격, 정직하고 부담 없는 영혼에 지치지 않고 매 순간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와 달랐다. 그녀는 벽에 액자를 잔뜩 걸지 않았다. 나는 땀을 흘리고 도마뱀처럼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그녀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카키색 반바지를 입고 냉동고로 곧장 가서 얼음 3개, 라임 1조각, 봄베이 사파이어 런던 드라이진 2잔을 마셨다. 베란다에서 올드 쿼터의 거리는 고요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밤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반달이 쿼터 위로 낮게 떠올라서 낡고 골판지와 붉은 기와 지붕, 퇴색된 2층과 3층의 중국식과 프랑스식 외관이 보였다. 사이클로 2대와 운전수가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는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 끝에서 검은 잠옷과 원뿔 모양의 모자를 쓴 백발의 베트남 여성이 거리를 따라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키의 2배 너비인 대나무 젖소 짜는 사람의 막대기에서 리치, 파파야, 람부탄이 가득 찬 2개의 바구니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1972년 하노이 크리스마스 폭격, 닉슨의 라인베커 작전 당시의 20대 중반의 이 여성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미국인과 싸운 남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남자들이었고 그는 전쟁에서 죽었고 이제 그녀는 아이 없는 과부로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두껍고 처진 캐노피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드 쿼터의 극적인 특징입니다. 길고양이와 가끔씩 털이 많은 개가 버려진 음식 조각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회색 골목 쥐, 어둠의 주인,
올드쿼터의 쥐들 지적이고 영리하며 리틀 이탈리아의 마피아 보스처럼 조직되었습니다. 내 뇌는 진 때문에 녹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머리의 베트남 과일 아줌마가 테라스를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은 장차가 되는 하나 사람들 추가의 여성 예쁜 아름다운 당신은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귀신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올려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빌랑으로 얼룩진 이를 드러냈다. 친구 장차가 되는 하나 사람들 눈이 먼 그리고 멍청한 당신은 눈멀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즉, 당신은 눈멀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였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장차가 되는 하나 사람들 피아노 할아버지 멍청한 어리석지만 나가지다 몸 바라보다 보다 또한 좋다 올빼미 밤또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올빼미만큼 잘 볼 수 있어요. 야채 장수는 한때 비단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진주처럼 하얀 이빨 그리고 연인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미소를 지으며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그녀의 미소에 답하고 내 미소를 두드렸다. 그녀는 밤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위커 로커에 주저앉아 베란다의 낡은 난간 위로 발을 들어 올렸다. 지는 맛있었고 반달, 붉은 지붕, 위쪽의 캐노피 나무에서 노래하는 새들과 잘 어울렸다. 나는 눈을 감고 저녁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잭과 마닐라 에르미타 지구의 오래된 펜션을 생각했고 담배, 유리 구슬 재떨이, 빈 커피 머그잔, 카드 한 벌을 떠올렸다. 나는 오랫동안 잭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가 어떻게 말을 표현했는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생생한 내면의 감정, 그가 기억을 묘사하는 방식을 되뇌었다. 나는 그의 얼굴의 모든 디테일을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나를 꿰뚫어보는 숲빛 회청색 눈, 거친 회색 수염으로 덮인 그의 턱선의 남성적인 윤곽, 귀 바로 아래에서 깔끔하게 자른 무거운 흰 머리카락, 시간에 따라 뒤틀린 길고 구부러진 팔과 구부러진 손가락. 그리고 저는 그가 교자와 맥주를 마시며 그들의 눈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5개월이 더 남았다고 생각했다. 5개월이면 란의 성가신 성격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 그녀가 하노이의 아름다운 건축가가 되기 전까지 말이다. 나는 5개월이 여전히 매우 긴 시간이라고 스스로에게 안심시킨 다음 잠이 들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 하늘에서 가벼운 안개가 떨어졌고 부드러운 우유빛 구름 사이로 달이 간신히 보였다. 가게 주인들이 집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침 전등을 켜고 프로판과 나무난로에 성냥을 그어 아침 밥을 지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다. 란의 몸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나는 내 손을 잡고 그녀의 몸 아래로 파묻으며 그녀의 존재를 상기시켰다. 잠이 들기 전에 나는 내 배의 덩어리, 즉 불안이 지나간 것을 알았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